안녕하세요. 한국장, 미국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한미스탁. 평일 오후 4시 여러분과 함께 한국장 그리고 미국장에 관한 다양한 투자 이슈를 함께 짚어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민이고요. 오늘도 또 50분 알차게 채워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라벨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스터디와 라이프 밸런스의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한미스탁이 딱 스라벨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주식 공부도 시켜드리고 또 라이프 밸런스도 잘 맞춰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특별한 이벤트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바로 선착순 10분께만 드리는 한정판 투자 정보 이벤트인데요. 딱 10분께만 드리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가져가셔야겠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딱 10분께만 저희가 한정판 투자 정보 이벤트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입장하시는 대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희 한미스탁의 안방마님 바로 이태양 전문가님 모셔봅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전 지방 가서 야구 네. 구경하고 왔습니다. 아, 야구 너무 부럽네요. 저 요즘 우천 취소가 많이 돼서 못 가고 네. 있는데 네네. 그럼 오늘도 또 활기차게 이태양 전문가님 다운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취미 삼아서 집 베란다에다가 적상추, 양상추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을 꾸준히 주고 햇빛도 잘 쬐어줬는데 자란 애만 잘 자라고 또 전반적으로 크게 무럭무럭 자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상추는 7cm가 자라게 되면 솎아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못 크는 애들은 없애주고 잘 큰 애들만 남겨줬더니 2주 뒤에 지금 화분의 높이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시장도 딱 이런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잘 올라가는 종목들, 시장에서 인기 많은 종목, 유망한 애들만 잘 우리가 담아둔다면 그리고 잘 못 크는 애들은 빨리빨리 포트에 쳐대야 큰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딱 이렇게 우리가 날씨 변화에 맞춰서 대응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제가 지난 금요일날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하반기 유망한 섹터, 업종 금요일날 3개 말씀드렸죠. 네. 오늘 나머지 3개 추가로 말씀드릴 거고요. 잠시 후에 시장 브리핑 이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절하게 시장 대응하는 방법 이제는 한미스탁에서 잡아드립니다. 저희 한미스탁 일부 먼저 국내 시장 상황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코스피 2200선에서 5주 연속으로 가파르게 오르다가 결국 오늘 차익 실현으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물량 덜어내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간밤 토론회에 있었던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했던 게 또 날아오르면서 주가에도 반영이 된 모습입니다. 더하여 여기에 조류 인플루엔자 이슈와 중화권 코로나19 재확산 소식에 6개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진단키트가 또 날아올랐고요. 주말에 있었던 금호타이어 화재, 그 여파로 인해서 하락세로 마감한 주가도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국내 이슈 상황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장기적인 시야로 봤을 때 5주 연속으로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오름 추세를 보이긴 했어요. 네네. 오늘 좀 아쉽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런데 공략해보면 좋을 섹터를 이제는 국내 시장에서도 좀 잡아봐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 그래서 네. 저번 주 금요일에 또 3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3개가 뭐가 있을지 너무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 시장 이슈 상황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시장이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 그리고 대중국 관세가 큰 폭으로 떨어졌죠.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대부분 전문가들도 야 이렇게 크게 인하를 한다고 그래서 많이 놀랐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지수가 꾸준하게 올라와 주었었는데 제가 이제 늘 1부, 2부 강조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지금 이제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시장이 시작하자마자 오늘 양시장 모두 1% 이상 하락 마감했는데요. 일단 지금 하락은 저는 좀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뭐 조류 인플루엔자, 코로나 관련주 이런 것들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특히 코로나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네. 작년 8월쯤에 여름이었죠. 그때도 한 번 더 전염병 확산이 크게 돌았었고 그때 시점은 지금 보시는 이제 이 코스닥 차트의 이제 일봉상에서 작년 8월이 여기입니다. 네. 엔캐리 트레이드 성산 나오면서 급락장에 이때도 코로나 관련주가 테마성 이슈로 한번 반짝 뜬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흐름이 지금 다시 한번 최근에 오늘 또 본격적으로 코스닥이 코스피와 함께
하락세로 전환하게 되면서 또 테마성 이슈로 하락장에 코로나 관련주가 부각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 관련주가 앞으로 한 번도 또 지속성이 있을까?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올해 2025년도에는 우리가 딱 이것만 보자 말씀드렸어요. AI, 로봇 같이 합쳐진 휴머노이드. 여기에 마지막 퍼즐은 네. 배터리 관련주고 또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만한 신재생 에너지 혹은 원전 그리고 반도체 이런 것만 챙겨보시면 됩니다. 오늘 시장에 떨어질 때 이런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앞으로 좀 유망한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으시겠죠? 있으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올해 가장 큰 화두 말씀드렸던 거 있으시죠? 네. 네. 이거를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좀 몰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매일매일 급등하는 섹터 업종이 바뀌다 보니까 오늘 이거 올라가네? 하락장에 이게 올라가잖아. 내가 최근에 고점에서 잡았다가 손실 봤는데 네. 오늘 이거 올라가니까 이거 잡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주식 인생이 좀 많이 고달파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방금 말씀드렸던 휴머노이드와 더불어서 AI 데이터 센터 이쪽만 보시면 됩니다. 종목 찾기 어렵지 않다라는 거 한 번 더 거듭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현재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시장 말씀드릴 때 코스닥 위주로 설명드렸으니까 오늘은 이제 한번 코스피 위주로 설명드려볼게요. 코스피 위주로 잘 보시면요. 일단 주봉상에서 자 현재 차트 잘 보시면 코스피 주봉상 차트를 보시면 최근 1년 동안의 차트 흐름 잘 보시면 이때 고점 보이시죠? 연필로 제가 선 그어드린 이때 고점 주봉상에서 최근 1년 동안의 고점 그리고 이때 보시는 고점 연필 표시 보이시죠? 그리고 이때 고점을 쭉 이어보시면 바로 지난주에 이렇게 주봉상에서 코스피가 추세선 상방을 돌파해 성공했습니다. 그죠? 주봉상에서도 거래량도 나와주고 있고요. 네. 이 말은 뭐냐?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 하방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베어마켓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상승장, 황소 장세가 올 텐데 문제는 뭐냐? 이때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코스피가 쭉 올라졌어요. 단기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오기에 아주 좋은 구간이다. 그래서 이 정도 올랐으면 조정도 어느 정도 나와줘야 돼요. 저도 한 이 정도 부분까지 한 번 더 추가 하락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따가 한 4시 반 정도? 4시 한 35분 정도 그때 네. 미장 2부 때도 말씀드릴 거지만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왔을 때 이때는요. 단기전 차익실험 매물이 출하게 되면서 한번 쉬어가는 숨고르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2주 3주 전에 시장 바닥 찍었다 말씀드렸을 때 안 사시다가 꼭 이때 피크 찍을 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때 사시는 분들은 앞으로 한 2달 정도는 좀 힘든 시간 보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때 반대로 특정 섹터, 업종이 지수 따라서 못 올라갔던 종목군들 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종목 위주로 공략하신다면은 앞으로 시장 빠질 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올라갈 때 과거에 시장이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갔던 주도주, AI, 로봇 이쪽 대부분 다 올라갔습니다. 물론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은 지수가 한 번 더 바닥권에서 살짝 매수가 들어올 때 한 번 더 후속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 아직 로봇, AI 주도주는 쉬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럼 뭘 사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여기 더불어서 휴머노이드의 마지막 퍼즐인 배터리 이쪽 아직 늦지 않았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배터리 지금 뭐 너무 힘들다. 이거 지금 사야겠느냐? 네. 좋은 부분은 전혀 안 보인다. 얘기를 할 텐데 전문가라면 앞으로 주가가 좋아지기 전에 좋아질 걸 알고 바닥에 살 줄 아는 게 전문가겠죠. 나중에 바닥 대비 30% 50% 올라와서 배터리 좋다. 누가 말 못합니까? 전문가라면 앞으로 좋아지기 전에 바닥 구간에 잡을 수 있는 게 전문가겠죠. 그래서 이번 6월 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5월 말 금방 올 거고요. 6월 달 되면은 배터리 쪽 한 번 더 바닥 찍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 이제 하반기 유망 섹터 3개 설명드릴 때도 배터리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시고 또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시장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제가 준비해온 자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예고를 드린 것처럼 이번 하반기에 영업이익 증가, 폭증 유망 섹터 업종 6개 말씀드렸고요. 네. 지난 금요일 날에 3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또 나머지 3개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방산, 드론, AI, 국방 쪽이 되겠습니다. AI 쪽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망하다 말씀드렸는데 또 껴있죠. 대표 기업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퍼스텍,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 중동 유럽 등지에서의 국방 예산 확대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독일 쪽의 라인메탈이라는 기업은 지금 신고가 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 500%, 600% 넘어서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대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론이 이제 지금 현대 전쟁의 판을 가르고 있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자율무기 트렌드로 신사업 부분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인기, 위성, 더불어서 우주까지 그리고 센서 부품 등 고마진 제품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관련된 기업은 여기 보이진 않겠지만 캠코와 에어로스페이스도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 같은 경우는 아직 타점이 안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어 하실 우량주, 대형주 위주로만 여기 위에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캠코와 에어로스페이스도 하반기에 같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이자면 캠코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내에 본격적인 캠코와 USA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최근에 공장 증설을 통해서 하반기에 본격적인 영업이익 폭증 예상된다. 네. 하지만 아직 타점이 안 나왔고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하는 거 꾸준히 지켜보시거나 아니면 매일매일 방송 챙겨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캠코 에어로스페이스 저와 함께 타점 잡아가야겠죠. 제가 있는 정보톡방 지금 방송 중에 미리 입장해 두시고 알림만 꺼두시면 제가 한 번 더 타점 잡아드릴 때 제가 있는 정보톡방에서 타점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투자 포인트, 비중까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방산 드론 AI 국방 쪽은요. 실적 방향성이 최근에 수주도 많이 기록했죠. 그래서 이러한 수주가 2003년도까지 폭증했었는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2025년 하반기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더불어서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AI 공정에 대한 자동화 그리고 로봇 부분입니다. 대표 기업은 유일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T로보틱스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 올랐죠. 물론 최근에 시장의 바닥을 찍고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겠지만 고점 대비 많이 오른 종목 그리고 한번 시장의 주도주로 올랐던 종목군들은 네. 한 번 더 큰 폭으로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점에서 한 번 더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규 매수보다는 오히려 그 낙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T로보틱스 쪽으로 좀 더 저는 무게를 두고 싶다. 여기 더불어서 이제 이렌시스라는 종목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AI 공정 자동화 로봇 쪽에 영업이익이 폭증이 기대되는 이유는 제조업 AI 전환에 따라서 로봇 센서 수요가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AI 시대에 맞춰서 그동안 뭐 산업혁명 있었고 제3의 물결 많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AI 시대에 맞춰서 이러한 생산량의 혁명적인 획기적인 폭증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산업 단순하게 이 AI 같은 게 IT 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제조업 네. 더불어서 농업까지도 퍼지면서 생산량이 정말 획기적인 폭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조업 AI 전환에 따라서 전 산업 전반적으로 로봇 센서 수요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관련된 섹터의 영업이 폭증 기대된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TSMC 등 주요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 또한 같이 확장 중에 있고요.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정책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여러분들도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뭐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모든 정책이 여야 막론하고 로봇 쪽으로 크게 AI 쪽으로 크게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 방향성은 AI와의 연계성이 부각이 되면서 폭발적인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산업 막론하고 AI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반기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가 된다는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현재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 딱 맞게 본격적인 농식품, 음식료 이쪽이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죠. 최근에 호재됐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업 S&D 농심 쪽에 이제 포장지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대상, 그리고 김치 아시죠? 네. 그리고 오뚜기, 풀몬 쪽이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고요. 이유는 한류 콘텐츠와 연계된 글로벌 K푸드 열풍과 맞물려서 호재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블랙핑크의 제니라는 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토크쇼를 하게 되면서 그때 농심 바나나킥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과자예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바나나킥의 매출이 크게 뛰면서 이번에 또 멜론킥이라는 과자도 새로 나왔더라고요. 네, 먹어봤는데 전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동, 동남아 쪽 미국향 수출 급증하는 부분도 현재 농식품, K푸드 수출에 따른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공장 증설 그리고 고마진 프리미엄 제품 확대 또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호재가 나와주고 있고 네. 실적 방향은 전년 대비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매출 동반 급등 가능성이 여전히 주가적인 부분에도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AI, 로봇,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배터리 이쪽만 올라갔었습니다. 작년 8월 달에는 엔크리트리 청산 나오면서 뭐 코로나 관련주 그죠? 이런 거 올라갔죠. 지금 시장은요. 음식료 주가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장기 3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5%를 바라보고 있고 네.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금리 인하가 6월, 7월쯤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방어주 음식료도 앞으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같이 연계에 지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결론은 방산 로봇 그리고 K푸드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방산 쪽은 키워드가 무인기, 드론 쪽에 맞춰주시면 좋겠고 2022-23 대규모 수주가 이번 2025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 네. 로봇은 AI 팩토리 연계 관련해서 수요가 이번에 전 산업 걸쳐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 K푸드는 수출과 더불어서 신공장 대표적으로 뭐 불닭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랄까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음식료 쪽에 이런 히트를 기록한 적이 있을까? 손에 꼽을 정도로 관련된 삼양 식품 쪽도 현재 주가가 황제주를 바라보고 있는 100만 원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마진 확장과 더불어서 K푸드도 여전히 이번 하반기에 유망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만약 뭐 지수가 눌린 나올 때는요. 지금 현재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업종 3가지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에 설명드렸던 3가지 업종 여기 총 6개 업종에 맞춰서 종목 담아 가신다면 충분히 수익 내기에 전혀 어려운 장세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난 금요일날에 내가 또 못 봤다 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있는 정보톡방에 입장하시면 또 제가 또 리뷰 통해서 한 번 더 요약 정리 올려드리니까 들어오셔서 지금 종목 뭘 사야 되는지 고민 마시고 지금 바로 당장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 내가 스윙도 좋은데 나는 좀 더 성격이 급한 뼛속까지 토종 한국인이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단타 검색기도 같이 받아가시 바랍니다. 네, 오늘 양시장 차익 실현 매물을 뱉어냈는데요. 사실 이때 방황하기보다는 유망한 하반기에 날아오를 업종을 찾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전문가님 방산과 드론 업종, 또 영업이익 본격 반영 시점이 올 하반기라서 성장 모멘텀 높다고 짚어주셨고요. 또 두 번째로 공정 자동화 로봇도 AI와 연계한 수요 가능성,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K푸드, 수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까지 함께 봐주셨습니다. 이 유망 섹터 업종 안에 또 종목들도 함께 찾아가야겠죠. 저희 정보톡방에서 하나씩 짚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종목별 매수 타이밍도 함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입장해보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단타는 좀 감정 조절의 영역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격 급한 한국인이라 그럴까요? 아무래도 단타를 좀 성공하려면 이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의 그런 빅데이터 녹아든 감정 조절 빅데이터화 된 게 있을까요?
저는 이 단타도 물론 감정 조절이 중요하긴 합니다. 네. 왜냐면 단타 들어갔다가 이제 수익이 나면은 일단 기계적으로 일단 수익을 챙겨 본 게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실 때 매수에 대한 기준, 언제 사야 되고 또 언제 팔아야 될지 이걸 많이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좀 감정 조절이 힘드신 게 아닌가 생각 들고요. 저는 감정 조절도 중요하지만 단타는 좀 시간 조절인 것 같아요. 언제 들어가느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3분봉 주도주 단타 검색기는 이렇게 가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시간대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네. 잡는다라는 말이 있죠. 단타도 딱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단타로 가장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요. 어떤 특정한 종목, 굵직한 이슈 이걸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직장인 분들이시고 시장을 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어떤 종목이 그날 강세가 나오는지 강세가 나오면 내가 해당 종목의 이슈를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강세가 나온 것 자체가 많은 매수가 들어온다는 뜻이고 가장 많은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뜻이고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매수가 강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거래 대금이 같이 크게 터져준다면 장 초반만 보더라도 해당 종목이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고 장이 끝날 때쯤이면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지면서 오늘 시장의 주도주가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분봉 단타 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장 초반에 어떤 종목을 잡느냐 그리고 네.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대 잡아야 되느냐 그 시간대 하나로 그날의 단타 끝납니다. 그래서 단타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오전에만 단타 치고 오후에 잘 안 쳐요. 왜냐? 오후에 단타 칠 때는 2시 반 정도 오후에 한 번 더 수급이 크게 들어올 때 그때 노려서 시간에 상한가 가는 종목을 잡는 것 뿐이고요. 그날에 이제 3시 반까지 단타는요. 오전에 대부분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단타 제가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단타 종목 오전에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을 어떻게 잡느냐 그 잡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3분봉 단타를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전업 투자하는 전문가 아니면 대부분 개인 전문가 아니면 뭐 단타 위주란 모든 뭐 제약 고수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3분봉입니다. 1분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빠르게 대응이 힘들고 검색에 포착이 되는 와중에 확인하고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이미 늦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봉으로 사용하게 되면 사실상 판단하는 이 시간은요. 5초, 10초 안에 판단해야 돼요. 근데 이미 검색기 안에 포착이 됐을 때 판단하고 매수 주문까지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3분봉이 그나마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대응하는데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3분봉으로 기준을 삼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셔야 될 거는 여기 보시는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겁니다. 장 초반에 15% 이상 올라가는 종목군들은요. 강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장 초반에 이런 강한 종목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다만 장 초반에 15% 찍고 VI 혹은 찍고 나서 조정을 받을 때 네. 그날 전일 대비 종가가 10에서 13% 정도까지만 유지해주면 매수해도 괜찮아요. 9시 3분 사이에. 그런데 우리가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될 건 어떤 유형이냐면요. 이렇게 고점 15%까지 찍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받지 않고 이렇게 오히려 윗꼬리가 없이 종가가 고가로 이렇게 윗꼬리 없이 캔들이 이렇게 윗꼬리가 없고 그냥 아랫꼬리 크게 달리고 이렇게 윗꼬리가 없이 종가 고가로 끝나는 경우에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요. 과매수 구간, 그래서 장 초반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설령 매수했을 때 수익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10%까지 우리 수익을 못 가져가고 가져가 봐야 2%에서 5%까지밖에 못 가져갑니다. 5%도 많이 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매수를 하게 되면요. 눌림이 크게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매하기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 초반에 15% 찍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에서 13% 정도 가격 조정 거치고 나서 9시 3분까지 이렇게 10에서 13%
주가가 유지되면서 버텨준다는 것 자체가 꾸준하게 매수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종목군들은 한 번 더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밖에 없겠고요. 들어올 때 이때 타점 대비 플러스 10%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타점이라는 건 9시 3분까지 차트를 보시고 나서 해당 캔들의 종가 기준이 타점입니다. 쉽죠? 네. 자, 그리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장 이후에 시장에서 변동성이 가장 강한 시간대가 9시에서 10시입니다. 그런데 9시 15분 전에 되도록이면 검색기 포착이 되는 종목 위주로 매매해 주시면 좋고요. 15분 뒤에도 검색기 포착되는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분 뒤에 포착되는 종목군들은 장 초반에 대장주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는 후속주예요. 통상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물려도 대장주로 매매를 해라. 대장주가 강한 종목이니까. 그런데 후속주는요. 따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장주가 장중 25% 올라갈 때 후속주 10%, 12%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 초반에 단타 매수를 해서 10% 이상 수익을 내려면 후속주가 아니라 대장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분 지나서 매매하지 마시고 15분 안에 포착되는 종목군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모두 검색기 안에 거래량, 거래 대금, 등락률로 제가 모두 검색기에 녹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보톡방에 입장하셔서 제가 드리는 검색기 가지고 매매하실 때 최소한 8개 조건 검색식이 있는데 그 안에서 DI 플러스라고 써 있는 조건 검색식이 있어요. 이 조건 검색식에 체크박스 해제해 주시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조금 더 많은 조건에 맞는 종목군들이 나오니까 그 종목 위주로 매매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실제로 제가 이렇게 4월 그때 한참 매매하게 되면서 단타 공략했을 때 여기 보시죠? 예, 이 차트가 3분봉 캔들입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는 종목이 딱 나왔을 때 해당 캔들이 나오면 이 캔들의 종가가 타점 기준입니다. 타점 대비 플러스 10% 나오는 가격대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주산업 플러스 10% 수익 청산에 성공했고요. 다 당일에 수익 청산한 겁니다. 그리고 핑거스토리 16%, 아이스크림에도 14%, 유보텍 14%, TS인베스트 14%, 솔트룩스 10%, 온코크로 10%, 그리고 동양철강 10%, 꾸준하 10% 가져갔습니다. 물론 10%더 올라간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도 딱 고정적으로 매일매일 10% 수익 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10%딱 나왔을 때 매도 걸어둔다면 자동으로 매도 체결이 되겠죠. 나는 좀 더 욕심내서 13%, 15%로 가고 싶다,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차 목표가 10% 일정 비중 매도 걸어주셨다가 더 올라갈 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스스로 운영해 보시면서 16%가 됐든 뭐 14%가 됐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운영해 보시면 좋겠고요. 단타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꾸준하게 수익을 내느냐 그리고 꾸준하게 10% 이상 수익을 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타 타점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은 스윙 매매로도 10% 수익 못 내시고요. 중장기로도 수익 못 내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단타처럼 앞으로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혹은 당일날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이게 왜 지금 시장에서 강한 것이고 이슈가 있는 건지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중장기, 스윙 모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수익을 못 낸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가장 먼저 제가 드린 단타 검색기로 실제로 이용해 보시고 수익 내 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수익이 나는구나 이해해 보시고 본격적으로 단타, 스윙, 중장기 쭉쭉 저와 함께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시면서 저와 함께 주식시장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주식 공부 힘들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3분봉 단타 검색기를 활용하면 이렇게 쉽게 주도주를 활용해서 또 매수 타이밍 잡아볼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받아가실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3분봉 단타 검색기로 여러분들도 모두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받아가세요. 그럼 지금까지 숨겨왔던 월요일의 히든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이 스캘핑도 단타도 네. 스윙도 모른다 이런 분들 정말 한국인이세요. 왜냐면 이게 귀찮잖아요. 그리고 그쵸? 잘 네. 모르기도 하고 네. 그런 분들은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어렵고 또 그래서 전문가님이 이렇게 짚어주시는 히든 종목이 포트폴리오의 한 줄기의 빛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소개해 주시나요? 아, 그럼요. 일단 저도 처음 주식 공부할 때 네. 못 모르고 시작했습니다만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많은 가정주부, 전업주부 분들도 처음에 요리할 때 열심히 막 배워서 하시는 것보다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할 줄 아는 거 먼저 해보다가 처음엔 뭐 라면 끓이다가 된장찌개 끓이다가 김치 끓이다가 어깨 너머로 봐오다 보니까 요리도 잘하시게 되셨잖아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억지로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매크로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FE 뭐 연준 FED가 뭐 금리를 향후에 펴게 되면은 고용 물가 복잡합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 따라서 아 이런 게 좋구나 뭐 이런 게 지금 사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따라서 하시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새 계좌를 열어봤더니 수익률이 30% 50%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실제로 그런 종목들을 오늘 히든 종목 소개해 드릴 때 말씀드릴 거고요. 과거에 유고텍 같은 경우도 제가 강조를 드린 것처럼 실적, 재료, 차트, 이슈 모든 박자가 맞아떨어졌던 종목이다 말씀드렸고 1,200원대 소개해 드리고 나서 5거래일 만에 본격적인 상승 시작하게 되면서 2주 만에 타점 대비 70에서 80%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에 100만 원만 넣으셨다면 70에서 8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겠죠. 유보텍뿐만 아니라 3S도 하루 만에 23% 올랐고요. 아방컴퍼니 하루 만에 29%, 유니온 3일 만에 17% 상승세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히든 종목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히든 종목으로 한 3번, 4번 소개해드린 종목이고 그때마다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은 이 히든 종목 다시 한번 가져왔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네. 어느 정도 지수가 올랐다가 꺾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장뿐만 아니라 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신 빨간 색깔 선 있죠?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8,000원 구간대입니다. 네. 저항, 지지, 저항, 또 여기 지지했다가 그죠? 매물대가 지금 빨간 색깔 라인 떼서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 때 국회에서 바로 이 히든 종목이 속한 산업이 본격적인 법제화를 거치고 국회 입법 절차를 통해서 통과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법제화가 된다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해당 산업이 신산업이 이제 태어난다라는 것이고 네. 시장에서 새롭게 해당 산업이 이제 태동하는 만큼 많은 자금이 쏠릴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과거의 빨간색 선을 돌파 시도, 또 돌파 시도. 지금 바닥권에 다시 한번 매물대 빨간색 선에 다시 한번 가격대가 회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손실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가격대고 과거에 2차례, 3차례 히든 종목을 소개해드렸고 그때마다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 시장 충분히 올라와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아직 네. 안 오른 거 없나? 딱 이 종목이 맞는 종목이고 정말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고 살 때마다 수익 났던 종목이고 내 고향만큼 또 내가 많이 자주 놀러가는 놀이터 아니면 뭐랄까요 여가생활 마음 네. 편해지는 종목입니다. 오. 살 때마다 나에게 수익을 주는 ATM기 같은 마음 편한 종목 해당 히든 종목 이제 급등 시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지금 살 때는 단타 한번 수익 내시고 눌린다 할 때 한 번 더 사신다면 본격적인 급등 전에 매수 급소가 나온 종목이고 해당 히든 종목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있는 정보톡방 안에서 종목명 공개해 드리니까 지금 방송 중일 때 미리 입장하셔서 종목명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요리에 넣는 조미료처럼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도 주식의 맛 그리고 주식의 멋 모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히든 종목 정보톡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히든 종목명과 또 매수 타이밍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해보시기 바랄게요. 아울러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선착순 10분께만 드리는 한정판 투자정보 이벤트도 지금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발빠르게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2부 미국장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한미스탁 2부 미국장을 함께 살펴봅니다. 지난주 미중 무역 낙관론으로 인해서 지난주는 증시가 든든하게 떠받쳐준 한 주를 보냈는데요. 특히 S&P 500 모든 거래일에 상승하면서 올해 수익률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또 중동 훈풍에 기술주가 상승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 무려 7%나 급등했는데요. 사실 미 경제 지표는 5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하락하고 또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크게 상승했지만 주가의 반영은 미미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욕 증시 상황 전문가님과 함께 하나씩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150개국과 무료 협상 중인 트럼프 대통령 네. 2, 3주 안에 관세 제조 저항에 나선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견하고 계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인하가 되겠지만 네. 사실 문제는 뭐냐면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과 더불어서 미국이 원하는 건 미국 내에서의 또 미국이 세계 최고의 제조업 국가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한테 야, 너네 시장 개방 안 하냐? 너네 이제 소비만 하고 제조 그만해라. 압박을 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장 개방하라. 이거겠죠. 그동안 중국이 인건비가 싸고 세계 공장이라 불렸죠. 많은 물건을 중국 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의 또 많은 부가가치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죠. 그런데 네.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 공장을 중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옮겨오고 싶어해요. 그래야 미국이 다시 한번 미중 간에서 패권을 더 강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공장이 이제 미국으로 옮겨가게 된다면 제조업은 미국 중심, 소비는 중국이 담당이라 이겁니다. 또 최근에 이제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앞두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미국 경제 많이 흔들린다라는 의미예요. 그 현재 무디스가 이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A, AAA에서 A1으로 강등시켰습니다. 물론 배경가는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러한 이슈는 이미 현재 채권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난주 때 나스닥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선 빠질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분명히 이때 제가 또 빨간 색깔 선이 이제 주봉상 나스닥 차트에서 이렇게 저항대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빨간 색깔 선 주봉상에서 돌파 하고 나서 위에서 머무르다가 이제 거품론 AI 거품론 경기 침체 이슈 나오게 되면서 또 관세 전쟁 위안 다음부터 올라갔어요. 네. 저항 구간이었던 빨간 색깔 선을 이렇게 바로 지난주에 나스닥 지수가 돌파에 성공했는데 분명히 이때 단언컨대 야 이제 미국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끝나겠다. 끝날 수도 있겠다. 야 지금 안 사면 언제 사냐 하면서 분명히 매수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주말 사이에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졌대. 30년물 국채 금리가 뭐 5%? 야 이거 큰일 났다. 분명히 또 시장 떨어져서 많이 불안하신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제가 15,700포인트대 매수하자 말씀드렸는데 30% 올라갈 때 매수 안 하시고 꼭 이때 매수하시는 분들 계신데 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2주, 4주 동안은 지수가 여기서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낙폭이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그래도 전략을 잘 세워간다면 지금 다시 한번 미장에서 충분히 기회는 올 것이다 보고 있고요. 시간이 좀 저와 관계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 보신 분들은 잠깐 눈 감고 계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브리핑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일단 상승 마감은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데이마켓 대부분 관련주가 시간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이유가 뭐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완화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25년 들어서 두 번째로 좋은 한 주를 기록했었는데요. S&P 500 지수는 부진한 소비 심리에도 불구하고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자, 그리고 무디스가 바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장 마감에 무디스가 미국 신용 등급을 AAA에서 A1으로 한 단계 하향 발표했는데요. 이유는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피게 되면서 그리고 중국 내의 공장을 미국 쪽으로 끌어올리면서 제조업 강국이 다시 한번 되기 위해서 관세 전쟁을 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 때문에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현재
대마켓, 대부분 미장 관련주가 현재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무역 협상 진전 소식에 파이낸스 타임즈는 미국과 EU 간의 관세 협상이 조만간 돌파구가 마련이 될 것이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역 파트너와 이제 협상 기대감에 시장에서 추가 상승 동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4주 안에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전정 한 번 더 추가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전 적어도 이제 5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6월 되면은 이제 한번 조정이 온다라고 한들 7월쯤에 4월에 CPI가 지표가 2.3%였으니까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하려면 이 CPI가 적어도 물가 지수가 2%까지 떨어져야 돼요. 네. 원래는 2%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원래는 통상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연준 기준 봤을 때 2%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 전쟁 터졌죠. 피크가 9% 찍었어요. 거기서 많이 내려온 겁니다. 7% 내려왔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3개월 뒤, 그러니까 4월 기준 3개월 뒤면 7월 달에 딱 이 물가가 CPI가 2%될 텐데 2% 되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런 위험 자산 증시도 한 번 더 올라간 때가 되겠고요. 7월 달 되면 또 슬슬 2분기 실적 발표가 됩니다. 1분기 때는 관세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증가, 고정비 증가 이런 게 1분기에 온전히 반영이 안 됐어요. 네. 중요한 건 본 게임이 2분기다. 2분기 실적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여나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진행되게 되면 같이 봐야 될 게 2분기 실적이다. 그래서 2분기 때 실적도 잘 나오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증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 지수가 빨간 색깔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사신 분들은 뭐 M7 종목군들 사신 분들이라면 해당 종목군들이 개별 호재가 없다면 한 달 동안은 좀 손가락 빠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더불어서 시장 요약해 드리자면 S&P 500 지수가 0.7% 상승 마감했고요. 주간 기준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구체 시장은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 가장 긴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고, 약세장 기록하다 보니까 더불어서 미국의 국채 금리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거겠죠. 네. 미국 주식형 펀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약 200달러, 한 달 넘게 이어진 자금 유출이 멈추게 된 건 아까 말씀드렸던 나스닥 지수가 미중 간의 관세 갈등 완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이슈로는 트럼프가 150개 국가 협상 중에 있고요. 향후 2, 3주 내에 관세율 발표 예정이고요. 소비자 심리가 부진,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치 상승에도 시장 큰 반응이 없습니다. 왜? 이러한 기대감이 선반영됐다. 그리고 이미 나스닥 지수가 저항 구간 뚫은 것 자체가 이미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그리고 결국 지금 미중 간의 관세 전쟁 협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 관망세가 짙다. 다만 그동안 가장 큰 악재였던 미중 간의 관세 전쟁 갈등이 완화됐기 때문에 슬슬 지수가 올라온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문가들은 이제 그 무역 긴장 완화가 소비 심리 회복과 더불어서 장기 둔화 우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이슈가 온전히 정리가 되고 관세에 따른 디테일한 협상도 디테일하게 좀 내용이 나와야 그때 시장에서도 슬슬 불확실성 해소가 됐으니까 내가 좀 이제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게 되면서 네.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 관세는 떨어졌는데 디테일한 협상안이 안 나왔어요. 미국이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가 되기 위해서 중국에 뭘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중국이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뭘 요구할 것인지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온 건 그냥 관세만 떨어졌다. 예. 최대 악재가 살짝 약해진 것뿐입니다. 아직까지 악재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시장이고, 네. 그만큼 지수가 올라와서 고점했기 때문에 섣부른 매수보다는 좀 더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지수가 조정받을 때까지, 그리고 2, 3주 안에 혹은 4주 안에 이제 EU 이런 국가와의 관세 협상도 뚜껑이 온전히 열리게 되게 되면은 그때 봐도 늦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정보 톡방 안에서 테슬라나 엔비디아, 인텔 이런 거 차트, 호재 뉴스
차트 분석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들어서 한번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고 잠시 후에 미장 히든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3달간 정말 혼란했던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무역협상 진전, 더불어 우리 포트폴리오에도 안정적인 날들이 오길 진심으로 고대해봅니다.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선착순 10분께 드리는 한정판 투자 정보 이벤트 지금도 제공 중인데요. 방송 중에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보시기 바랄게요.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정말 핫하다 핫해 저희 한미스탁의 또 히든 종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네. 저희 프로그램 부제가 핫 미스탁이라고 합니다. 이 재밌네요. 뜨거운 히든 종목 때문인데 네. 오늘도 소개해 주시죠. 일단 미장 같은 경우에는 혹여나 처음 하신 분들 계속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한국장에 비해서 좀 더 호흡을 길게 가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계속해서 하반기 때 올라갈 수 있다. 좀 더 빨리 올라갔죠. 네. 대표적으로 SMR,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오클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좀 빨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특히 SMR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 공개해드린 이후로 이제 수익률을 100%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네. 2배 올랐어요. 탑전 대비. 오늘 말씀드릴 히든 종목도 바로 이제 지난주 때 설명드렸는데 그날 밤에 바로 2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 늦었다. 그동안 이제 거래량이 여기서 폭발적인 거래량 폭증을 보이다가 주가가 빠지게 되면서 거래량 씨가 말랐죠. 바닥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같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전에 발생했던 거래량의 상향하는 거래 한 번 더 나와주었고요. 본격적인 추세 상방 전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캔들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수익 보신 분들은 한 30% 정도 수익이 있을 텐데 지금 막도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구간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물론 기존에 비해서 인하가 됐죠. 악재가 좀 거쳐졌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EU 그리고 우리나라, 베트남, 인도 관세 협상 남아 있죠. 이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 21개 국가도 관세 협상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영향을 받는 기업들, 종목군들은 또 한 번 올라가기 힘들어요. 이미 지수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갔고요. 그런데 이 종목 네.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매겨질 수 없는 유형이 아닌 무형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기업이고 이제 막 상승 출발 앞두고 있는 히든 종목 제가 있는 종목 톡방에 미리 입장하셔서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1부, 2부 히든 종목 2개 모두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네, 바닥에서 저점 매수할 이 종목, 자세한 종목명은 저희 정보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오늘의 미국장에서의 히든 종목까지 또 알차게 포트폴리오 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저희는 더 알찬 정보로 담아서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